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106조 넘은 리츠 시장, 정부, 코스피 200 편입으로 투자몰이 나선다. 정부가 리츠, 라이츠를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하고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대체할 새로운 부동산 개발 투자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106조 원, 2025년 3월 기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신용도 제고,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리츠 투자 유입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리츠의 코스피 200 편입 추진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기관과 개인 모두의 투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방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속도 낸다. 신월 2구역에 2245 가구, 수주전 본격화. 서울 양천구 신월 2구역의 하나건설, 호반건설이 공동시공사로 선정, 총 2245 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공공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연신내역 392 가구, 방화역 420 가구, 중화 5구역 1610 가구 등에서도 시공사들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기술력과 브랜드, 특화설계 경쟁에 돌입했으며 특히 신월 2구역은 방 3개와 거실 전면향 배치 등 실용적인 평면 설계가 특징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민간 재개발에 비해 속도가 느렸던 공공재개발이 시공사 선정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수도권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30명인데 학교 18밥급 요구, 주택 공급 가로막는 교육청 규제 논란. 교육청이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시설 기부 체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기부 체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 부담금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63억 원이 기준인 사례에서 115억 원을 약정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 수 예측의 과도한 추정이 반영되면서 실제 입주 시 학생 수는 예상보다 크게 적은데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요구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부 체납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늦추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풀리자 동대문 거래 폭증, 강남은 오히려 급감한 이유는? 4월 아파트 거래량이 동대문구 82.3%, 서대문구 78.7% 등에서 급증하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1월 대비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강남구 마이너스 67.8%, 서초구 마이너스 94.3%, 마포구 마이너스 49.5%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으며 기대됐던 마포, 성동, 과천 등은 예상보다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이거나 가격이 비교적 낮고 대출받기 쉬운 지역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한강벨트 지역이나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수요 위축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일부 지역에만 거래가 쏠리는 양극화된 풍선 효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여건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 주요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천 가구도 단숨에 완판, 수도권 분양시장, 승자는 입지 플러스 가격. 인천 계양의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3053 가구 전부 계약 완료, 경기 양주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역시 계약 시작 5일 만에 완판되며 수도권에서 완판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지하철역 인접, GTX 노선 호재, 교통망 등 뛰어난 입지 조건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5억 원대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들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수요자 맞춤형 상품 구성, 무이자 중도금, 계약금 할인 등 부담을 낮춘 조건도 예비 청약자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지와 가격이 뛰어난 단지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빠르게 완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분양시장은 가성비와 교통 여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못내는 영끌족 급증, 주담대 채무조정 140% 폭등. 2024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금액이 약 2,05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건수도 1,26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도 0.35%로 급등,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이 경매로 넘기기 전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과거 저금리 시기에 영끌하여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이 금리 인상 후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분간 관련 지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분양, 본물, 전국 2.4만 가구 쏟아진다. 수도권, 대구 주목. 5월 한 달간 전국 42개 단지에서 총 24,15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분양시장 큰 장이 본격 개장한 셈입니다.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컬 463가구, 대전, 대구, 경기 등지의 대규모 단지들이 대거 공급되며 특히 경기 동탄, 구로, 강동, 부천 등 수도권과 대구가 주요 공급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선 이후 공급 확대 기대감과 전매 제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청약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과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완판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기대감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청약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미분양 우려도 존재합니다. 39년 된 풍남미성, 유산청 허가로 23층 재건축, 한강변 입지, 다시 뜬다. 서울 송파구 풍남미성 아파트가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최고 23층 413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가구 수와 층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는 뛰어나지만 풍납토성 유적지 인접으로 문화재 규제를 받아 그동안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풍남미성은 1985년 준공된 4개 동 275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39년 만에 재건축 추진이며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 절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입지 경쟁력이 뛰어남에도 문화재 규제로 발목 잡혔던 단지가 제도적 장벽을 넘어서면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억 넘는 고급 오피스텔, 결국 미분양, 하이엔드, 전략 통하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W컨템포 287 오피스텔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분양 당시 고급 설계와 마감재를 강조했던 하이엔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결과입니다. 해당 단지는 총 169개 호실 가운데 36실만 도시형 주택으로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됐으며 44제곱미터 분양가가 8억 원을 넘는 등 고분양가가 시장 외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서울 강남권의 오데트오드 도곡도 전세대 미분양 상태로 공매에 들어갔으며 이는 입지 프리미엄과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하이엔드 전략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급화 마케팅만으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시장 전반의 전략 변화가 필요해졌다는 경고성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또 전세 된 서울 장기전세 최고 759대 1 경쟁률에 수천 명 몰려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미리네 집 4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64.3대 1, 최고 경쟁률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759.5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전세 실종 및 고금리로 인한 월세 급등 상황 속에서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도 총 367가구에 2만 3천 명 이상이 몰렸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도 많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내 소형 아파트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중산층도 장기전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서울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 서울시는 추가로 4천 가구 규모의 장기전세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정보를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